아무도 그렇게 꽃을 팔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파는 방식은 로 판매를 하는 거야. 얘가 이 안에 왁스가 들어있는 거야. 가루 소리도 이상하잖아. 봐봐, 이게 향초인 거야.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나는 꾹까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박춘화라고 해. 회사는 회원이 그래도 한 80만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인데 한 160억 정도의 누적 투자를 받아서 10년 정도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어. 사실 나는 꽃 문화를 어떻게든 한국에서 좀 바꾸고 싶어서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꾹까를 운영하고 있거든. 내가 10년 전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들어볼래? 꾹까는 어떤 브랜드야? 꾹까는 꽃 정기구독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꾹까는 정기구독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지금은 정기구독보다는 단품으로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한 60, 70%까지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정기구독의 비중은 되게 많이 줄어들긴 했어. 그래서 느꼈던 거는 굳이 정기구독 모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냥 커피 마실 때로 고민하지 않잖아. 가볍게 커피를 사시는 것처럼 꽃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고, 최근에 되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는 KT를 이용하거나 SKT를 이용한 VIP나 VVIP가 되잖아. 그분들이 무료로 꾹까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통 영화표를 받거나 케이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 근데 KT에서도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꽃을 좋아한다는 걸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었대.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파리바게뜨, CGV, 꾹까 이렇게 있을 정도로 꽃을 파는 우리가 그 정도 반열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사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지. 그래서 혹시 KT나 SKT 고객이라면 한번 가보면 무료로 받을 수 있거나 50%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갑자기 KT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 VIP 서비스 중에 꽃을 넣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이게 난 되게 회의적이었거든. 홈페이지에서도 꽃 사는 게 낯선데 과연 사람들이 영화표라던가 아니면 뭐 케이크라던가 스타벅스를 포기하고 꽃을 살까? 라고 하는 게 나도 되게 의심이 돼가지고 일단은 해본 거였어. 4년 5년 전에. 근데 매년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 가더라고. 처음에는 지금 신청하시는 거에 비하면 10% 20% 밖에 안 됐었고, 근데 한 3, 4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영화 산업도 넷플릭스로 가게 되면서 영화표를 사실 필요하지 않고, 케이크도 옛날에는 되게 비싸고 많이 먹었었으면 자주 먹는 거가 돼버렸고, 또 이거는 살이 찐다는 느낌 때문에 좀 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고,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사용량으로 따지면 다른 브랜드보다 더 높거나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정기구독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B2C가 있고 B2B 오프라인이 있어. 근데 B2C가 자사몰이 되게 많은데 B2C의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도 하고 꽃도 파는 샵들이 있거든. 이게 15%, B2B도 15%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자사몰에 들어오면 정기구독이 아니어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꽃집에 가면 꽃다발을 사오시잖아.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그냥 양파를 사듯이 파를 사듯이 꽃도 이렇게 파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3년 전에 내가 했었거든. 근데 아무도 그렇게 꽃을 팔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거를 농장에서 바로 가져다 주는 느낌을 내려고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는 상품군을 만들었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사실 꽃다발이 아니어도 튤립 5송이라던가 아니면 장미 반단이라던가 이렇게 조금씩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거의 매출 비중이 5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게 3년 전에 왜 갑자기 잘 됐냐면, 내가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랑 점심을 먹었어, 백반집에서. 근데 옆에 써있는 게 그거였거든. 아끼면 망한다? 이게 써있는 거야. 그 옆에 벽면에. 이걸 보다가 꽃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보다 좀 비싼 이유가 많이 안 사시거든. 선물용을 사시니까 비싸지는데, 양파를 살 때는 농장가보다 판매가가 높지는 않잖아.
꽃도 마찬가지로 농장을 가보면 파밭 옆에 튤립밭이 있고 튤립밭 옆에 그냥 다른 뭐 감자밭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럼 농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농산품이니까 가격을 확 낮춰서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게 지금의 파머스 마켓이 된 거고, 가격적으로도 좋고 이거 가공을 안 하다 보니까 농장에서 보내도 하루 만에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짧아졌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꽃가한테는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 같아.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꽃을 우리 어떻게 파는 거냐면, 여기가 보면 이게 20송이 될 거야. 두 종류잖아. 근데 보통 꽃집에 가면 이 한 송이에 9,900원도 받고 그렇게 많이 팔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파는 방식은 시가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값이 엄청 변동성이 심해. 뭐 2월 달에는 진짜 역사상 제일 비쌀 정도로 비쌌고, 예를 들어 경매에서 사도 이거 한 단에 경매가로도 25,000원, 35,000원 이렇게 가져가거든. 너무 비싸지는 거야. 근데 꽃이 쌀 때도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1월 말에는 시즌이 없어서 장미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했어. 그래서 우리랑 얘기해서 이렇게 한 20송이를 우리가 19,900원에 팔았었거든.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엄청 좋아하셨지. 농장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반대로는 우리는 시즌 때는 꽃이 비싸긴 하지만 뭐 이렇게 5송이에 뭐 4,900원 이렇게 판매하면 한 송이에 1,000원이면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 이런 분들이 꽃가에 많이 모여주시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만약 이번 주에 이게 비쌌으면 그래도 우연히 튤립이 쌀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상품 중에 괜찮은 가격의 아이들을 제안을 잘 해드리고 있는 거지. 꽃을 즐기고 싶으면 우리 회사 쓰레기통 가면 진짜 꽃을 우리 많이 버려. 어쩔 수 없거든. 근데 이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오늘까지 주문 들어온 거를 오늘 밤 8시부터 12시 사이에 발주를 내야 돼. 그리고 경매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고 농장에서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못 가져오면 다 손해를 보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꽃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사고 이게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면 뭐 원래 수요가 있었던 꽃다발을 팔면 가격도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마케팅만 열심히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수고들이 들어서라도 문화를 바꿔가는 거지. 지난 2월 달까지가 진짜 너무 비쌌었거든. 근데 그래도 농장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드리잖아. 그러면 농장도 꽃값이 너무 비싸도 우리한테는 좀 저렴하게 주시긴 하거든. 그래서 이 단품만 팔았을 때는 5대를 사시면 이번 주가 한 7,900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농장에서도 이렇게 5대를 보내는 거나 20대 보내는 게 사실 비슷해. 사람 인건비나. 그래서 우리도 20개를 시키면 좀 더 저렴하게 드릴 수도 있어서 보통은 2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지. 4종류를 썼거나 3종류를 썼거든. 가끔씩은 꽃 파는 가격보다 원가가 높을 때도 종종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지. 올해 되게 잘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10만 원에 봄꽃을 5번 보내드리는 꽃구독, 이런 게 되게 잘 됐었고, 예를 들어 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장미를 10대를 보내드린다던가 튤립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구독 서비스가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꽃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파머스 마켓도 있는 거야.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서울에 지점이 5개가 있고, 여기에서는 플라워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어. 보통 꽃을 배운다고 하는 게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뭐 한 번 배울 때 10만 원짜리도 많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한 번 배울 때 3, 4만 원 정도만 지불해도 배울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 통계는 없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수강생을 제일 많이 배출을 할 거야. 거의 매월 클래스에 다 완판이 되고 오셔서 즐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캔들을 만들기도 했어. 이거는 꽃은 전혀 아니야. 근데 꽃 브랜드가 향초를 만들면 어떠한 느낌일까를 실험을 해서 만든 거고, 이제 1년 정도 됐지, 딱 런칭한 지. 그래서 되게 많이 나가. 거의 이제 매출의 20%, 30%를 차지할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아이지. 근데 보면 좀 낯설다고 생각하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향초는 뭔가 딱 양초처럼 뭐 들어있고 불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얘가 이 안에 왁스가 들어있는 거야. 가루 소리도 이상하잖아. 보면 이게 향초인 거야.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려웠거든 사실. 특이한 건 심지를 여러 개를 줘. 보통 향초를 사면 심지가 안에 박혀 있잖아. 근데 그거랑 다르게 심지 여러 개를 주고 심지만
꽂고 지금 향이 되게 좋거든? 이게 벚꽃 향이야. 그리고 얘는 꽃시장 향이고 뭐 커피 향이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불을 붙이면 이게 향초가 되는 거야. 이런 아이였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어디나 부어도 돼. 사실은 집에는 접시 있잖아. 접시에다 부어도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귀여운 오브제 올려서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이름도 없으니까 이름을 지은 게 우리는 슈가 캔들이라고 불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정말 설탕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야자수로 만든 식물성 100%인 거라서 그을음도 거의 없고 인체에도 괜찮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런 아이랍니다. 이 가루가 남으면 다시 이렇게 보관하면 돼요. 왜냐면 향이 안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면 다시 언제든 쓸 수 있지.